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바로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한데 마음 한쪽만 낮에 어느 순간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식탁 위 물컵을 치우려는데 배우자가 별 생각 없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 말투가 거칠었던 것도 아니고 싸움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별뜻 없는 말에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자 이상하게 그 문장만 또렷해졌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불을 끈 뒤에도 낮에는 지나간 줄 알았던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들립니다. 어쩌면 심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설명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화를 낼 만큼 큰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은 아닌 그 애매한 자리 말입니다. 상대는 정말 별 뜻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서운할까요? 왜 가까운 사람의 짧은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 밤까지 깊게 남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이 단어 하나로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내 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오래 신경 써왔는지, 어디에서 지쳤는지, 어떤 일을 말없이 떠맡아 왔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주기를 기대하게 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라는 말은 단순한 질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서는 내가 애쓰는 게 이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가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그런 뜻을 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돌봐준다고 느끼는 정도를 지각된 파트너 반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일상의 상호작용을 기록한 연구에서도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반응해 준다고 느끼는 경험은 친밀감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을 뜻할까요? 가까운 사람의 말이 유난히 아픈 이유는 그 문장이 거칠어서만이 아니라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에게 이해받고 있나라는 관계의 감각이 흔들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짧은 말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특히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서로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집니다. 내가 가족 일을 왜 그렇게 챙기는지, 왜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오래 마음을 쓰는지, 왜 작은 약속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지 상대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한 자리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라는 말을 들으면 말의 내용보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걸 이 사람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라는 서운함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문장은 몇 초 만에 끝났지만 그 말이 건드린 질문은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자기 마음부터 의심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을 저렇게 해.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이런 생각으로 서운함을 서둘러 정리하려 하지요. 물론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모든 말을 크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과 내가 받은 느낌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상처를 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내가 그 말에 아팠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말을 짧게 했을 수도 있고 표현이 서툴렀을 수도 있으며 그 말이 내게
어떻게 들릴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설명들은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느낀 서운함까지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별뜻 없었는데 왜 그래라는 말 앞에서 자신의 마음까지 취소해버리면 처음에는 배우자의 말 때문에 아팠다가 나중에는 이런 일로 상처받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두 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누가 옳았는지보다 먼저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나는 그 말이 서운했구나. 이 한 문장은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받은 경험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오래 남는 이유가 오늘의 한마디 하나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가족 모임을 준비하느라 혼자 바빴던 날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때도 웃고 넘겼고 또 다른 날에는 설명하려다 말았을지 모릅니다. 각각 떼어놓으면 작은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말이 다시 들리면 마음은 예전에 비슷한 서운함까지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감정에는 오늘의 일뿐 아니라 내가 애쓰는 마음을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오래된 느낌도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당황합니다. 나는 분명 오늘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속이 상할까 싶어지지요. 그 이유는 지금의 감정이 오늘의 크기와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날짜별로 따로 보관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늘 식탁의 말과 지난 명절의 말, 아팠던 날, 무심하게 지나간 반응, 힘든 일을 끝낸 뒤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서로 전혀 무관한 기억처럼 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비슷한 느낌을 건드리면 예전에는 제대로 이름 붙이지 못했던 서운함이 함께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이 그런 오래된 자리를 다시 건드렸다면 지금 느끼는 서운함이 생각보다 큰 것도 이상한 일만은 아닙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이런 감정을 뒤로 밀어둘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전화를 받고 내일 필요한 것을 챙기다 보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밤이 되어 바깥의 소리가 줄어들면 그제야 낮에 밀어둔 서운함이 더 잘 보입니다. 감정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야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한마디와 관계 전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이 아팠다고 해서 수십 년의 관계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살며 내 편이 되어준 순간도 있었고 말없이 챙겨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다고 해서 오늘의 서운함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의 한마디가 아팠다고 해서 그동안의 모든 다정함까지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두 사실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한 문장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많은 날을 품고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이 오늘의 상처를 취소하지도 않고 오늘의 상처가 좋았던 기억을 전부 지우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은 서운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서운함을 지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운함을 인정하려면 관계 전체를 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마음이 한쪽 끝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나를 몰라줬어라는 큰 결론 대신 오늘 나는 이해받지 못한 느낌이 들었구나라고 오늘의 크기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숨기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감정을 인정하면 반드시 따지거나 싸워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과 관계에서 무엇을 할지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는 행동의 답까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나는 아팠다고 인정해도 누군가에게 당장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일은 상대를 비난하는 일과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면 내 감정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화가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의 역할은 해결보다 이해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이 왜 그 말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는지 알게 되면 적어도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은 줄어듭니다. 조용히 마음의 이름을 다시 붙여보면 처음과 조금 다른 감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안쪽을 보면 화보다 서운함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함 아래에는 내가 애쓴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가까운 사람에게만 기대하게 되는 작은 다정함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알아주었으면 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은 때로 낯선 사람의 거친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말의 세기가 아니라 기대가 걸려있던 자리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서운함은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증거라기보다 그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나는 싸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면 상대의 말을 반복해서 재판하는 대신 내 마음이 왜 아팠는지를 조금 더 조용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 침대에 누웠을 때는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라는 한마디가 관계 전체의 대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장을 조금 더 작은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간 한 문장이었고 동시에 내 안에 오래된 서운함을 건드린 순간이었습니다. 상대의 뜻을 오늘 밤 모두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도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왜 그 말이 아팠는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받고 싶었다는 것, 내가 오래 신경 써온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했다는 것, 그리고 화보다 서운함과 외로움이 더 가까운 감정이었을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 정도의 이해만 있어도 오늘의 생각은 처음과 같은 모양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끝내야 잠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조금 남아있더라도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 조금 전까지 반복되던 한마디를 이제는 더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장은 오늘의 자리에 두고 당신의 마음은 잠시 쉬어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